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막상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엔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팀장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사실은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이 마약수사 외압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이가 이른바 해병대 단톡방 사건에도 등장한 인물이라 파장이 컸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겠다는 압력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첩 검토 지시를 내린 인물이 16일 취임한 서울경찰청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경찰 고위 간부들은 모두 영전했는데요. 점점 구린내가 나는 이 사건, 어쩌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이토록 판박이같이 똑같은 걸까요? 문제는 최상병 사건은 임성근 지키기였다면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사건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외압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추정해볼 때 마약 74kg, 시가로 약 2,200억,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상당의 규모로 이권이 개입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 밀반입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했다고 당시 수사팀장이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10월 11일 날 보도됐던 건 애초에 9월 중순으로 브리핑을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고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증인 심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현장에서 열심히 의욕을 갖고 원칙을 갖고 수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브리핑까지 연기시킨 것은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증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고발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네, 밝히지 알겠습니다. 네, 않겠습니다. 입장을 이해하고요.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김찬수 총경입니다. 그분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산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그 용산 언급했던 거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간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이어 전에 알지 못했던 조병로 경무관에게는 관세청을 빼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는데요. 10월 6일에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첩지시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게 수사팀장의 주장입니다. 통보 직후 수사팀은 해체됐는데요. 10월 6일, 작년 10월 6일 증인은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구두로 하니까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문서로 해달 항의를 했었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사건 이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또 설명 더 해주십시오. 10월 6일 날 오전에 세관하고 서울청하고 거의 번갈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오전에는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어떤 폭력계장하고 배석한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울청장 명령이 위법하니까 따르지 않겠다라는 팀장의 저항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건이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명하겠다, 따르겠다 대신 공문으로 보내주고 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브리핑이 붕 떠 있는데 권한도 없는데 브리핑 못하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폭력계장이 그거 우리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다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요. 서울청장 폭력계장이 귀가하는데 따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 저는 제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받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1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명하겠다, 대신 공문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자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건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계속 100%에서 가지 않고, 브리핑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정식 브리핑은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2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관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서울청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주려고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10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이첩 검토를 지시한 인물은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과 수사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수사부장은 16일 취임한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고 수사차장은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외압을 행사한 경찰 간부 2명이 나란히 영전한 건데요. 전 몹시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첩 검토 통보 며칠 뒤 MBC가 단독으로 수면 아래 있던 관세청 연루 의혹을 특종 보도했는데요. 이때부터 느닷없이 수사외압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시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번복했는데요. 해체됐던 영등포서 수사팀이 뒤늦게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초기화된 이른바 깡통폰만 확보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사건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거죠. 관세청에 대한 수사방해,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청 지휘라인은 이첩 검토를 시킨 거지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변명 아닌가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전설이 되어버린 황당한 멘트를 경찰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커져 광수단에 넘기도록 검토시킨 건 당연한 지시라며 관세청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당시 수사차장 박정보 원장 역시 어떠한 민원 없이 순수한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관련 통화 녹취를 확보해 분석 중인 가운데 신임 서울경찰청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20일 청문회에선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정권이 썩으니 모든 정부기관이 다 썩어버린 걸까요?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게 없는 나라. 검찰,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군, 경찰.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시 모든 걸 제 위치로 돌려놓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부역자들을 발본 세건에 영원히 공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건데요.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마약과의 전쟁 선봉장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갈 때도 마약 수사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법무부 장관 당시 세관 연루 마약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관련 수사팀장은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이슈인데 왜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당당히 당신의 입장을 밝히십시오.